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기재부 유권 해석 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주택가격 상승률이 더욱더 가파른데요. 양도 차익이 큰 고가주택일수록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이 양도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양도세 절세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에서 지난 8월 10일 답변한 내용인데요. 이 제목은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고가주택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세법 제95조 2항 표 2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에 소득세법 제95조 2의 표 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한번 보면요. 2006년 3월 16일 날 이 지리자의 배우자가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의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4월 20일 날 이 아파트로 전입하여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주는 2011년 8월 21일까지 거주하고 그 이후에는 보유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2011년 5월 5일 날 상속이 개시되어서 상속 개시 전에는 5년 15일을 거주하였고 상속 개시 후에는 3월 17일을 거주하였습니다. 통산 거주 기간은 5년 4개월 2일입니다. 이 상태에서 2020년 7월 31일 날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이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에 소득세법 95조 2항 표 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통산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도표로 한번 볼까요? 2006년 3월 달에 상속인이 취득을 하였고요. 2006년 4월부터 상속인과 배우자가 같이 거주를 시작했고 2011년 5월 달에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달에 이 상속받은 배우자는 전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달에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질문 내용은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 2를 적용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질문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 거주 기간은 상속 전에는 5년 15일이고 상속 후에는 3개월 17일입니다. 그리고 통산을 하게 되면 5년 4개월인 거고요. 자, 이것을 기억해 놓은 상태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느냐를 판단해야 되겠죠. 1세대 1주택에 대한 판단은 시행령 154조에 나와 있는데요. 8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3호에 보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은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례는 1세대 1주택인 거죠. 그 다음으로 판단해야 될 내용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이 소득세법 제95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빼면 그게 바로 양도소득 금액입니다. 자, 이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2항에 나와 있습니다. 표 1과 표 2가 있는데요. 지금 이 사례에서 질문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은 표 1을 적용받아서 연 2%, 최대 30%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양도한 때가 2020년 7월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연 8%씩 최대 80%를 적용받는 표 2를 적용받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 표 1의 적용 대상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표 2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표 1, 표 2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보유기간은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표 1에 있는 보유기간, 표 2에 있는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라고 하는 이 규정을 일단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 표 2가 적용되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이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3에 나와 있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이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건해석 사례의 양도일이 2020년 7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표 2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 2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전체를 모두 통산하게 되면 2년 이상이 되죠. 그래서 표 2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속받은 주택의 장특공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기재부 요건 해석을 살펴보았고요. 이번 내용은 그것과 연장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이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요건 해석입니다. 이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임이라고 되어 있죠. 이 소득세법 95조 제2항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를 포함해서 이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유권해석 사례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 표 2 적용 대상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때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라고 되어 있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관계 내용인데요. 2002년 3월 30일 날 남편으로부터 상속을 받았고 2006년 4월 달에 이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사례입니다. 이 질의 내용은 이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 산정 시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지, 아니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 있었을 경우 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 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 사례로 와봤는데요. 이 경우에 이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그렇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 2 적용은 된다라고 했죠, 앞에서. 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을 계산할 경우에는
이 취득일, 상속 개시일 이후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따져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양도 시기가 2020년 7월이라고 그랬죠. 자, 이 상태에서 공제율이 올해 1월 1일부로 개정되었죠. 하지만 지금 사례는 작년 7월 달에 양도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작년 공제율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표 2를 적용하여 72%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을 못했다고 표 2를 적용하여 18% 공제를 받아 양도세를 이미 신고 납부했다면 엄청 억울하겠죠. 안 내도 될 양도세를 엄청 냈으니까요. 하지만 경정 청구 가능 기간인 이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므로 이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 청구를 하셔서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이 양도 시기가 2020년이 아니라 2021년 이후였다면 이 거주 기간이 2년이 안 되므로 이 보유 기간에 대한 장특 공제율만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지난 8월 2일 민주당에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이 앞으로 소득세법 개정이 되면 이 법 개정 이후에 신규 취득 주택부터 보유기간이 10년이 넘더라도 이 양도 차익 규모에 따라서 공제율이 최대 40%에서 10%까지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 반면에 이 거주기간 공제율은 변동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에 따라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개정안 내용 중에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 1주택이 된 이후 장기보유 특별공제 산정 기준입니다. 이 개정이 되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현재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취득 시점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해줬었는데요. 개정이 되면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새롭게 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기산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세금 규제죠. 이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모든 1주택자분들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와 계산 방식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 시청을 권해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